지금 삼성폰이나 카카오톡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는데도 몰라서 계속 손해만 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방법도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카카오톡 재미있는 신기능인데요. 이렇게 화면처럼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보면 새로운 기능을 이해하기 쉬울 넌센스 퀴즈입니다. 돌 중에서 가장 비싼 돌은? 정답은 일석이조. 여기서 웃긴 정답은 뭘까요?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카카오톡 스포 방지 기능인데 누구나 다 됩니다. 바로 알려지면 안 되는 정보나 퀴즈 낼 때 유용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이렇게 문장을 쓴 후 원하는 단어를 2번 터치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단어가 지정이 되면서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포 방지라는 메뉴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만약 스포 방지 메뉴가 안 보인다면 맨 오른쪽 점 3개를 눌러주면 나옵니다. 스포 방지라는 여기 스포 방지 스포 방지 메뉴를 눌러주면 내가 터치한 단어는 회사액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 상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스포 방지 설정한 단어는 회사액으로 뜨게 되고 해당 단어를 보려면 터치를 해야만 알 수 있게 설정이 됩니다. 너무 쉽죠? 와이파이 무료 보안 설정 기능인데요. 보안 와이파이라고 합니다. 삼성폰 쓰면 되는데요. 우리가 카페나 공항 등 밖에 나가서 쓰는 공공 와이파이는 비번을 모두가 알 수 있어서 해커가 몰래 내 스마트폰에 침입하는 게 용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공 와이파이를 쓸 때는 이 보안 와이파이 기능을 함께 쓰면 해킹 차단 상태로 와이파이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데요. 해커가 내 정보를 보지 못하게 암호화해주는 방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설정 앱 찾아서 들어가 주시고요. 설정 앱 들어가시면 메뉴를 아래로 쭉 내려서 보안 및 개인정보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그 메뉴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트렌드 라디오 보셨다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여러 메뉴 중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 보안 설정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찾아서 터치해 주시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기타 보안 설정 터치해서 들어가면 맨 위에 보안 와이파이 보이실 겁니다. 그걸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보안 와이파이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아래에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도 계속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넘어가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보안 와이파이가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호 버튼을 누르면 이 보안 와이파이가 설정이 되어서 공공 와이파이 쓸 때도 해킹을 무료로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 버튼을 눌러주면 기능이 켜집니다. 보안 와이파이는 매월 1기가 용량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추가로 아래에 와이파이 자동 보호 기능을 무조건 같이 켜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이파이 자동 보호 기능까지 켜두면 비교적 안전한 집 와이파이를 쓸 때는 자동으로 제외를 해주고 공공 와이파이 쓸 때만 자동으로 켜지게 되기에 무료 1기가 용량을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와이파이 자동보호 기능 버튼을 활성화해주면 되는데요. 해당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팝업 화면이 뜨는데요.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위치 액세스 권한을 맨 위에 있는 항상 허용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뒤로 가주면 포스퀘어와 위치 정보를 공유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는데요. 화면처럼 동의함을 체크해주고 허용을 눌러주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안 와이파이와 자동 보호 기능이 동시에 켜지면서 공공 와이파이 해킹을 막아주되 집에서는 자동으로 해당 기능을 꺼지게 해서 보안 와이파이 사용 용량을 자동으로 아껴주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 안 보인다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갤럭시 스토어 앱을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장바구니 모양으로 생겼고요. 스토어라고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터치해서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검색 표시를 눌러서 보안 와이파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파란색 방패 표시로 보이는 보안 와이파이 앱이 보일 겁니다. 삼성이 만든 앱이 보일 거예요. 이걸 눌러서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를 다 하신 분들의 경우 실행 표시가 뜰 텐데요. 실행을 누르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니 영상 앞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삼성이 무료로 보안 기능 만들어서 주는데 안 쓸 이유가 전혀 없겠죠.
모르는 주변 가족, 지인분들께 꼭 알려주시고요. 사진을 찍고 필요 없는 사물이나 필요 없는 인물을 지워주는 기능인데요. 말로 할 것 없이 바로 예시 화면을 보시죠. 이렇게 사물이나 사람을 지워줄 수 있는 기능은 AI 지우개 기능과 생성형 지우기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AI 지우개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갤러리 앱을 찾아주세요. 우리가 사진 보는 앱이 바로 갤러리 앱인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사진이 모여있는 앱, 갤러리 앱을 찾아서 들어가 주시고요. 실험을 해볼 사진을 골라주세요. 저는 뒷모습이 잘 나온 사진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고르셨다면 사진을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보시면 설정 메뉴들이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아래쪽 메뉴에서 연필 표시를 찾아서 눌러주면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누르는 연필 표시를 찾아서 터치해주면 됩니다. 찾으셨죠? 터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사진 편집을 할 수 있는데 맨 오른쪽에 점 4개 버튼 또는 점 3개 버튼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기종이 오래된 것이면 점 3개 버튼이고요. 비교적 최신 기종이면 점 4개 버튼입니다. 화면을 보고 참고해주세요. 무튼 그 버튼을 눌러 들어가면 AI 지우개라는 버튼이 나올 겁니다. 바로 보이시죠? 그 AI 지우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우려는 대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쳐서 지우려는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 지우려는 대상을 꾹 3초 정도 누르면 지우는 대상이 자동 지정이 되기도 하지만 화면에 보이듯 저 같은 경우처럼 지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지우려는 대상을 동그라미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지우려는 대상이 지정되는데요. 대상에 따라 자동 지정이 안 될 때는 지정 대상을 테두리에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잘 지정되었다면 지우기를 눌러 대상을 지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상이 지워집니다. 사진에 따라서 깔끔하게 지워질 수도 있고 깔끔하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신중하게 따라 하셔야 합니다. 완료를 누르면 이제 다시 사진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하는 게 바로 저장을 누르면 안 됩니다. 일단 맨 오른쪽 점 3개를 누르시면 다른 파일로 저장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걸 먼저 숙지해 두세요. 이렇게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원본 파일도 남고 AI 지우개로 설정한 파일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원본 파일이 지워져도 되고 이렇게 지우개를 통해 수정한 사진만 남아도 된다 싶은 분만 그냥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건 원본이 날아가기 때문에 원본 파일이 지워지는 게 괜찮은 분들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장이 필요 없는 분들은 화면처럼 뒤로 가기를 눌러서 나가셔도 되고요. 나갈 때 저장 안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사물이나 사람을 지우고 싶은 분들은 이 AI 지우개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이 기능은 비교적 구형 스마트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성형 지우기 기능인데요. AI 지우개 기능과 유사하지만 자동으로 배경화면까지 생성해주는 기능이 추가된 기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원본 파일, AI 지우개 사진 파일, 생성형 지우기 사진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생성형 지우기의 경우 비교적 스마트폰 최신 기종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 기능이 안 된다면 그냥 이런 기능이 새로 나왔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고요. 향후 업데이트가 되거나 스마트폰 기종 변경 시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갤러리 앱의 사진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래 가운데 메뉴에 별 모양 표시가 보일 텐데요. 그걸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동하거나 삭제할 대상을 선택하거나 그려주라고 나오는데요. 이 기능도 똑같이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지울 대상을 정하거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저는 꾹 눌러서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울 대상을 지정하면 지우개 표시가 뜨는데요. 그 지우개 표시를 손가락으로 터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워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사람이 지워지고 아래의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AI가 원하는 사람과 사물을 지워주면서 배경화면과 자연스럽게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의 다른 파일로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편집한 사진이 다른 파일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이게 바로 생성형 지우기 기능인데요. 기종에 따라서 안 되는 분들은 AI 지우개 기능을 써주시고요. 최신 기종인 분들은 비교해 보시고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쳐서 내가 찍은 사진 위치가 어디인지, 제품명은 무엇인지 알아내는 법인데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제품명도 알 수가 있고요. 최신 폰에 따라서는 AI가 분석 설명도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쳐서 내가 찍은 사진이나 캡처한 사진 위치가 어디인지도 알 수 있는 대박 기능인데요. 바로 스마트폰에 뜨는 아래 동그라미 홈 화면을 길게 누르면 바로 무엇인지 3초 만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삼성폰이면 거의 다 되세요. 먼저 이미지 사진 검색 3초 만에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제품 사진을 찍으면 이게 어떤 브랜드, 어떤 제품인지 궁금할 때 있잖아요. 또는 꽃 이름과 나무 이름이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가운데 동그라미 홈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이때 최신 폰이면 이렇게 동그라미 홈 버튼 길게 누르시고 손가락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동그라미 치면 바로 검색이 되고요. 최신 폰이 아니라면 똑같이 동그라미 홈 버튼 길게 누르면 검색 화면이라는 메뉴가 뜨는데 그걸 누르고 검색을 원하는 사진의 이미지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구글이 자동으로 똑같은 제품 사진을 검색해서 알려줍니다. 대박이죠? 이게 너무 쉽고 편리합니다. 저도 이거 자주 이용하거든요. 꽃으로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 아래 동그라미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최신 폰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치거나 최신 폰이 아니면 검색 화면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바로 이미지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긴 꽃들의 이미지를 검색을 해주고요. 이렇게 꽃 이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쉽죠? 만약에 이게 안 되는 분들은 검색이 되게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설정 앱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항목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맨 위 기본 앱 선택 메뉴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 메뉴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화면 이미지 분석이라는 게 보이는데 그걸 눌러서 이렇게 파랗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아래 홈화면 동그라미 길게 눌러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미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참 쉽죠? 다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해서 사진을 아주 잘 찍는 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인물을 아주 잘 찍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한쪽은 다리도 짧고 머리도 크게 나왔는데 한쪽은 다리는 길고 머리는 작게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찍으면 자녀나 지인 사진 찍어줄 때도 매번 잘 찍어줘서 박수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잘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이렇게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 표시되는 격자 표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수직 수평선이라고도 불리는 기능입니다. 이걸 표시하면 자연경관이나 피사체를 아름답게 찍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먼저 카메라 앱을 켜주세요. 카메라 앱을 켜면 어떤 분들은 격자 표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격자 표시가 없을 텐데요. 격자 표시는 카메라 설정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카메라 모드는 사진 모드이어야 하고요. 최신 기종은 오른쪽 아래에 점 4개 표시를 누르면 톱니바퀴의 설정 표시가 나옵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최신 폰이 아니면 보통 사진 모드에서 왼쪽 위에 톱니바퀴 설정 모드를 터치해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 설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카메라 설정에서 켜주셔야 할 메뉴는 바로 촬영 가이드 메뉴입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이 촬영 가이드가 보일 텐데요. 이렇게 메뉴를 찾아서 눌러주면 버튼이 파랗게 변하고 격자선 및 수직, 수평계라고 뜹니다.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고요. 최신 폰이 아닌 경우는 카메라 설정에서 수직, 수평 안내선 메뉴를 찾아 켜주면 됩니다. 참 쉽죠? 이렇게 설정하면 제가 말하는 격자가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생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인물이나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격자를 이용해서 원하는 배경을 가운데 중심에 맞춰서 찍어주시고요. 웬만하면 격자 구도에서 인물의 발끝 부분이 카메라 사진의 하단 부분에 가깝게 찍어주시고 얼굴은 격자 구도에서 중앙에 위치하도록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얼굴이 중앙으로 갈수록 얼굴은 더욱 작게 나오고 발끝이 카메라 사진 하단 부분으로 가게 찍을수록 다리는 길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얼굴 부분은 정중앙 쪽 카메라 사진 하단 부분에 발끝을 맞추어 찍어주시면 끝입니다. 좀 더 길어 보이게 찍으려면 카메라를 돌려서 찍는다든지 배꼽 쪽에서 눕히듯이 찍는다든지 앉아서 찍는다든지 해서 구도를 맞출 순 있겠지만 가장 쉽게 잘 찍는 방법은 얼굴은 가운데로 발끝은 카메라 하단에 맞추면 충분히 준수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구도로 맞춰서 찍으면 어디 가서든 칭찬받고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더 사진 잘 찍는 고수분들이 당연히 많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 좋은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영상도 주변에 공유해서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울 기능은 사진첩에 있는 중복 사진들을 10초 만에 버튼 한 번으로 지워주고 용량도 확보해주는 놀라운 기능인데요. 휴대폰 쓰다 보면 사진이 너무 많아 중복 사진이 있어도 골라내기는 불가능입니다. 근데 이런 중복 사진을 싹 다 추려주는 기능이 삼성폰에 있는데요. 갤러리 앱을 찾아 들어가 주세요. 사진이 들어있는 앱을 갤러리 앱이라고 합니다. 앱 메뉴에서 찾으셔도 되고 검색에서 갤러리라고 검색해도 됩니다. 찾으셨다면 갤러리 앱을 터치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메뉴 버튼이 보일 겁니다. 선 3개로 표시되어 있는 메뉴 버튼 보이시죠?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작은 창이 뜨고 여러 개의 메뉴가 보일 텐데요. 여기서 사진첩 정리라는 메뉴를 찾아 눌러주면 됩니다. 위에서 4번째쯤에 있습니다. 사진첩 정리 메뉴예요. 그걸 눌러 들어가주면 됩니다. 만약에 사진첩 정리 메뉴가 없다면 추천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신 후 거기서 다시 사진첩 정리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첩 정리를 들어가면 중복 사진 삭제하기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걸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들어가 주세요.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들어가면 놀랍게도 삼성폰이 중복 사진을 싹 다 추려놓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진들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중복된 사진을 지우고 싶다면 중복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중복된 사진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중복 사진 중 한 개의 사진은 남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중복 삭제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개의 중복 사진 중 한 개만 놔두고 나머지가 선택이 되고요. 아래 하단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 중복된 사진들을 한 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전체 버튼을 절대 누르면 안 됩니다. 모든 사진이 지워져 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중복 사진 중 한 개는 남겨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울 기능은 사진첩 AI 검색 기능인데요. AI가 자동으로 사진을 분석해서 장소, 사물들을 파악해 사진을 검색해주고 추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최신 기종에서 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요새 갤럭시는 5월 또는 6월 달에 다양한 기종의 최신 기능 업데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업데이트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갤러리 앱 메인 사진첩 화면에서 맨 위를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보일 텐데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들어가면 맨 아래에 보시면 검색창이 보일 겁니다. 그 검색창에 무엇을 찾고 있나요? 이렇게 뜰 건데요.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사진첩 사진들을 AI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검색창에서 내가 찾기 원하는 물체, 장소 등을 검색하면 되는데요. 저는 고양이를 검색해봤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제 휴대폰 사진첩에서 고양이로 보이는 모든 사진을 검색해서 찾아줬는데요. 고양이 그림부터 고양이 영상, 사진, 심지어 친구의 티셔츠에 그려진 고양이 그림까지 모두 검색해서 보여줬습니다. 되게 편리하니 꼭 해보세요. 추가로 저는 일본 사진을 검색을 해보니 일본과 관련된 것 같은 사진을 모두 추려주었고요. 거기서 삿포로를 추가로 검색을 하니 제가 삿포로 여행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을 추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진을 찾을 때 너무나도 유용한 AI 사진 검색을 꼭 활용을 해보시고요. 원하는 사물이나 장소, 남자, 여자 등 추상적인 검색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2번 빠르게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바로 카메라가 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기능은 급하게 카메라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급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야 할 경우 카메라 어플을 찾느라 중요한 장면을 못 찍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원 2번만 빠르게 누르시면 카메라를 켜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 알고 계시면 앞으로 보안 풀어서 카메라 앱 찾아서 켜시는 일 없으시겠죠? 바로 전원 버튼 빠르게 2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누르실 때 버튼을 천천히 2번 누르시면 안 되고 빠르게 타닥 이런 느낌으로 빠르게 2번 눌러주셔야 카메라가 켜집니다. 혹시라도 카메라가 안 켜지신다면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앱에서 톱니바퀴 버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설정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맨 위 오른쪽에 돋보기 버튼이 보일 겁니다. 돋보기 버튼 누르시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측면 버튼이라고 쓰셔서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측면 버튼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측면 버튼 메뉴를 이렇게 누르시면 2번 누르기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일단은 이 메뉴가 이런 식으로 파란 방향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카메라 빠른 실행과 삼성페이 빠른 실행이 보이실 텐데요. 카메라 빠른 실행을 터치해주면 변경이 됩니다. 참 쉽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시면요. 전원 버튼을 빠르게 2번 누르시면 카메라가 켜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 말씀드릴 텐데요. 방금 전에 설정 앱에서 측면 버튼 메뉴 화면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 카메라 빠른 실행 말고 삼성페이 빠른 실행 있잖아요. 요걸 눌러서 설정해 보세요. 그러면 전원 버튼을 빠르게 2번 눌렀을 때 카메라가 켜지는 게 아니라 삼성페이가 바로 켜집니다. 그래서 삼성페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삼성페이를 편하게 바로 켜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원 버튼을 타닥 2번 빠르게 누르면 삼성페이가 바로 켜지고 바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버튼 2번 누르기 설정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을 쉽고 빠르게 켜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켜면 이런 식으로 사진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기본 시작인데요. 근데 동영상을 바로 찍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넘겨서 동영상을 찾지 마시고 그냥 사진 버튼을 길게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동영상을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누르시고 있으면은 동영상이 촬영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의 경우 손가락을 떼면 동영상 촬영이 끝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동영상을 계속 찍고 싶으시면 사진 버튼을 길게 누르시고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위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동영상이 내가 손가락을 대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 촬영이 됩니다. 되게 쉽죠? 사진 버튼을 길게 누른다. 그 다음 손가락을 위로 올린다. 그러면 동영상이 계속 촬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음은 이제 삼성 인터넷 앱을 활용한 스마트폰 고급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업데이트가 되어야 가능하니 꼭 업데이트를 해보시고요. 안 된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인터넷 최신 기능인 인터넷 사이트 또는 기사를 요약, 사이트 번역, 기사 요약 읽어주기 기능을 배워볼 텐데요. 예시 화면을 보시죠. 피적업 맞고 체포. 새벽에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유도 대결을 신청하는 아주 간단합니다. 배우면 1분 만에 할 수 있어요. 삼성 인터넷 앱을 터치해서 켜주시고요. 들어가면 아래의 메뉴 중에서 집 화면인 홈 화면이 보일 텐데요. 그걸 눌러주면 여러 가지 검색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저는 구글을 들어가 볼 건데요. 구글을 터치해서 들어가면 바로 구글 검색창이 나옵니다. 번역 연습을 위해서 영어 사이트를 들어가 볼 건데요. 저는 영어로 테슬라를 검색한 후 화면을 아래로 계속 내려서 보이는 테슬라의 트위터를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은 X라고 불리는 사이트죠. 이걸 터치해서 들어가니까 모두 영어로 뜨는데요. 화면 아래쪽에 가운데에 보시면 별 여러 개 반짝반짝하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가운데에 있어요. 그걸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요약, 번역, 주요 내용, 읽어주기 메뉴가 나옵니다. 이걸 차례대로 써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요약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현재 보이는 사이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해줍니다. 한글 내용이면 한글로, 영어 내용이면 영어로 알려주는데요. 영어로 알려준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메뉴에 보시면 번역 버튼이 보일 건데요. 그 번역 버튼을 누르면 요약된 내용을 바로 번역을 해줍니다. 대단한 기능이죠. 이렇게 사이트 내용을 요약하고 번역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사이트 전체 번역 기능을 해볼까요? 오른쪽에 X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아래쪽에 별이 반짝반짝하는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약 번역 버튼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이번에는 번역 버튼을 눌러보세요. 누르셨나요? 그러면 그 즉시 영어였던 사이트가 한국어로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너무 쉬운데 너무 대단한 기능이죠. 이제 이렇게 영어 사이트도 한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상당히 깔끔하게 번역을 해주기에 너무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
꼭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볼 내용은 주요 내용 읽어주기 기능인데요. 아래의 별표 모양을 눌러서 주요 내용 읽어주기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를 위해서 이번에는 네이버 기사를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주요 내용 읽어주기를 하면 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AI가 뉴스처럼 읽어줍니다. 대박이죠? 나 유도함인데 한탄하자. 새벽에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유도 대결을 신청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꼭 배워보시고요. 업데이트를 아직 안 하셨다면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홈 화면에 추가하는 기능 배워볼 텐데요. 일종의 자주 쓰는 앱, 즐겨찾기 기능, 편리하게 쓰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이 삼성 인터넷 앱을 홈 화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삼성 인터넷 앱을 찾아주세요. 파란색 행성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검색에 인터넷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앱 메뉴들 사이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찾으셨다면 해당 앱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길게 2초 이상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그 메뉴 중에서 맨 아래에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삼성 인터넷 앱이 홈 화면에 추가되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는 기능은 다른 앱들도 가능하니 자주 쓰는 앱들을 추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사용자들 사이에서 최신 업데이트, 기능 중에 불편하다고 난리가 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카카오톡 채팅창에 글씨를 쓰는 순간 상대방한테는 대화 입력 중이라는 상태 표시가 뜬다는 겁니다. 이런 표시가 뜬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렇게 내가 상대방에게 글씨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상태 표시가 뜨게 되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요. 오늘은 이거 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끄는 방법은 먼저 카카오톡 앱을 열어서 맨 아래 오른쪽에 점 3개 표시에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면 카카오톡 설정 메뉴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 메뉴 중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실험실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 실험실이라는 메뉴를 찾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해당 메뉴를 들어가면 메시지 입력 중 상태 보기라는 메뉴가 노란색으로 켜져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이 메뉴를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꺼주면 됩니다. 회색으로 변하면 이 메뉴가 꺼지고요. 메시지를 입력해도 상대방에서 입력 중이라는 상태 표시가 뜨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나 사적인 대화할 때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꼭 꺼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단체 채팅방에서 나갈 때 누구누구가 나갔습니다 라는 알림이 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나가고 알람도 안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나가고 싶은 채팅방을 누르시고요. 맨 오른쪽 상단에 선 3개를 누르시면 맨 아래에 나가기 표시가 뜨는데요. 그걸 찾아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조용히 나가기를 체크해 주신 후 나가기를 누르면 이제 나갈 때 아무도 모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알람도 안 울리고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채팅방에 축하, 폭죽을 터뜨릴 수 있는데요. 너무 쉬우니 지인, 가족들 이렇게 축하해주세요. 카카오톡 채팅방 들어가서 메시지 입력창에 축하라고만 쓰시면 되는데요. 축하해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하 다 됩니다. 심지어 축하행도 됩니다. 축하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축하라고 쓰시고 문자를 보내면 채팅방에 폭죽 쏘기 버튼이 나옵니다. 그걸 바로 터치해 주세요. 늦으면 들어가 버리니까 문자를 보내고 바로 터치해 주면 됩니다. 너무 쉬운데 축하받는 입장에서는 더욱 기쁠 만한 기능입니다. 근데 모르면 하질 못하니까 꼭 영상 보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풍선 이모티콘이나 꽃다발 이모티콘을 보내도 이렇게 축하 폭죽 기능을 쓸 수 있으니 꼭 이 기능 활용해 보시고요.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방 글씨 아주 크게 키우는 기능인데요. 시니어 분들이나 작은 글씨가 힘든 분들에게 너무 유용한 기능입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오른쪽 맨 아래에 더보기를 누른 후 지금 화면과 같은 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맨 위 오른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표시가 있는데 그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위에 글자 크기 글씨체 메뉴가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카카오톡 채팅방의 글씨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터치할수록 글씨가 크게 설정이 되고 왼쪽으로 터치할수록 글씨가 작게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뒤로 가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켜시면 글씨가 확 커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쉽죠? 이렇게 상단바에 초시계를 설정하는 방법과 날짜도 바로 표시해서 오늘 날짜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설정하는 아주 편리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복습 한번 해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러 가시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켜자마자 화면 가장 상단 부분에 날짜가 바로 표시가 되고 오전 오후가 표시가 된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 맨 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시계 표시가 이렇게 초 단위까지 표시가 되는 초시계가 설정이 된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상단에 바로 날짜를 해두시면 날짜가 헷갈릴 때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요. 초시계도 설정해두면 운동할 때 요리할 때 너무 편해지니 꼭 해보세요. 먼저 스마트폰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주세요. 우리가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할 때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잖아요. 검색으로 플레이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앱 메뉴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이 플레이스토어 앱을 찾으셨다면 터치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메뉴 검색 창에서 굿락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분홍색 굿락 앱이 보이실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떤 앱인지 아실 겁니다.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이 굿락 앱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받으시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앱이 없는 분들은 저처럼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터치해 주시고요.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처럼 앱이 다 다운로드 되고 설치가 되면 열기 표시가 뜨는데요. 그러면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굿락 앱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설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른 거 누를 필요 없이 맨 위 돋보기 모양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기능을 입력해보세요 라는 문구가 보일 겁니다. 이게 보인다면 초시계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문자로 초시계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시계 표시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 초시계 표시를 눌러도 되고요. 화살표 표시를 눌러서 검색을 해도 됩니다.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퀵스타라는 메뉴가 뜨면서 초시계 기능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운데 보면 지금 설치하기가 보일 겁니다. 그걸 눌러서 설치해 주시고요. 금방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메뉴가 표시가 될 건데요. 열기 메뉴를 눌러주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들어가면 퀵스타라는 영어 메뉴가 뜨고 그 밑에 보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 버튼을 눌러서 사용함,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냥 터치하면 됩니다. 사용함으로 바꾸셨나요? 그러면 중간에 시계 표시가 보일 겁니다. 그걸 터치해서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시계 표시를 들어가면 날짜 오전 오후 초시계 버튼이 보일 겁니다. 아무거나 원하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초시계 버튼을 눌러서 켜주면 앞서 말씀드렸듯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해서 내렸을 때 초시계가 돌아가는 표시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요리할 때, 초시계가 필요할 때 너무나 편하겠죠. 필요 없다 하면 이 기능을 끄면 됩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쉬운 기능이고요. 날짜 표시를 켜시면 상단바에 날짜가 항상 표시가 됩니다. 스마트폰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날짜가 궁금할 때 달력을 찾거나 하실 텐데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화면만 보셔도 상시로 뜨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완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오전, 오후 버튼을 켜시면 시계 앞에 오전, 오후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편리한 기능이니 켜두시면 되고요. 만약 이런 식의 옵션 버튼이 필요 없다면 끄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너무나 쉬운 기능들인데 아직까지 못하고 계셨다면 오늘 스마트폰 이 기능 배운 나 자신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쉽지만 오늘 새로운 것을 하나 배우신 겁니다. 그럼 다음 기능 배워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시간 확인이실 겁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2번 터치해서 잠금 화면에서 시간이 지금 몇 시인지 바로 보실 텐데요. 그런데 화면 글씨가 작아서 시간 보실 때 조금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시니어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어떤 분은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나 작게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면 시간을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배울 스마트폰 활용법은 핸드폰 잠금화면 시계를 아주 크게 만들어주는 방법과 잠금화면에 큰 시계 화면을 포함해 날씨, 미세먼지 농도, 걸음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해두시면 정말 편해지니까 꼭 한번 해두시고요. 아주 쉬운 내용이니 천천히 따라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스마트폰 잠금화면 시간을 이렇게 크게 설정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주세요.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화면 밝기 설정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런 창이 나오셨다면 여기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톱니바퀴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 화면에 들어가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위아래로 메뉴를 찾아보시면 배경화면 및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메뉴를 들어가 주셔야 하는데요. 핸드폰마다 메뉴 위치가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바로 안 나온다면 화면처럼 해당 메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화면 및 스타일 메뉴를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두 가지 화면이 나오는데요. 왼쪽 화면이 잠금 화면입니다. 따라서 왼쪽 화면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메뉴에 시계 부분을 터치하면 아래에 가로로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시계 화면의 글씨체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이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모서리에 있는 점을 눌러서 손가락으로 한번 당겨보세요. 그러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크기를 크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잠금 화면에 날씨나 미세먼지 농도 아니면 오늘 걸음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바로 배울 텐데요. 간단하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시계 표시 아래에 보면 위젯이라는 작은 글씨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화면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날씨창을 눌러보면요. 현재 온도와 날씨를 넣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화면처럼 터치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보다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잠금 화면에 넣고 싶다 싶으시면 걸음수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하는 방법은 방금 눌렀던 미세먼지 창을 화면처럼 마이너스 표시를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다시 위젯 화면에서 날씨 대신 삼성 헬스 메뉴를 찾아서 터치를 해주면요. 일일 활동 차트 메뉴가 나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오늘 걸은 걸음수가 이렇게 잠금 화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신발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오늘 걸은 걸음수고요. 그 밑에 동그란 시간 표시가 활동한 시간, 오늘 활동한 시간, 그 밑에 불꽃 표시가 오늘 소비한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잠금 화면에 시계의 크기, 오늘 날씨, 미세먼지, 걸음수 등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해주셔야 할 것은 오른쪽 상단에 완료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 완료를 안 누르시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이 되었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꺼진 화면을 손가락으로 빠르게 2번 터치를 해보시면 시계도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늘 날씨도 확인할 수가 있고 걸음수도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트렌드 라디오 스마트폰 배우기 시간 다들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스마트폰 꿀팁 기능 영상들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주변에 공유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